이번 편은 북한의 관영 매체가 의미 있는 그 영상을 공개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그 분석을 통해서 정보 내용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월 2일 공개된 김정은과 이설주의 2022년 설 명절 축하 공연 관람 영상에 관한 건입니다. 이 영상은 그 조선중앙TV가 2월 1일 평화대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그 공연이 있었다라고 공개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특이한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2013년 9월 9일 이후에 사라졌던 김경희가 그 6년 4개월 만에 지난 2020년 1월 26일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었고요. 그 김경희가 이번에도 공식 석상에 2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그 김경희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김일성의 딸이고 김정일의 여동생이고 김정은의 이제 고모가 되겠습니다. 그 2013년 그 남편이던 장성택이가 처형된 이후에 그 사망설, 음독, 자살설, 독살설 등이 이제 유포된 적이 있었고요. 그 2013년에 그 이제 장성택이가 제거된 후에 그 조용원을 필두로 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북한을 장악한 뒤에 김경희는 거의 유폐되다시피 그 집거를 했었고, 그러다가 6년이 넘은 시기 만에 그 북한 내부 정치에서 어떤 김정은의 백두혈통 강화 또는 해외에서 일고 있는 그 가짜 김정은설, 김정은 대역설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김경희가 나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설주인데요. 그 이설주가 이제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나타났는데, 이설주가 뭐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여자가 이번 그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행동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설주의 그 이번 그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그 상식을 벗어나는 이제 행동들입니다. 우선 그 영상을 보면 그 공연이 끝나고 나서 그 김정은이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뒷열은 이미 다 일어나 있고요. 그 김정은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최룡해나 그 김덕훈이 같은 경우는 좌우 눈치를 보면서 김정은이 일어나는 타이밍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 조용원과 이설주는 김정은보다 늦게 일어납니다. 이 늦게 일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김정은이를 최고 권력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권이나 이런 의전 행사에 있어서 그 주빈이나 최고 권력자는 항상 자리에 먼저 앉고 가장 늦게 일어나는 것이 의전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조용원이는 김정은이가 일어나는 것을 뻔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일어나고 버팁니다. 이설주는 바로 옆에 김정은이가 일어났는데 안 일어나고 앉아 있습니다. 그 시간이 한 4초 정도의 편차가 벌어집니다. 이 4초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조금 뭐 딴짓하다가 늦게 일어날 수도 있지 라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들의 시선을 보면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그리고 뭔가 의미가 있는 메시지가 지금 요 영상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속칭 짤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어 드렸는데요. 그 영상을 이제 잘 보시면 특히 이제 김정은이 옆에 앉아 있는 이설주의 어떤 그 시선의 방향, 그다음에 저 멀리 보이는 조용원의 어떤 시선의 방향을 잘 보시면 이것이 왜 의도적인가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됩니다. 특히 이제 요 다음 장면이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공연이 다 끝난 다음에 김정은이하고 이설주가 그 무대로 올라갑니다. 그 출연자들을 만나려고요. 그런데 무대로 올라갈 때 이설주는 김정은이 뒤에 위치를 합니다. 정상입니다. 근데 무대 위에서는 이설주가 김정은에 앞서서 출연자들과 악수를 합니다. 엄청난 의전적 결례가 넘어서 권력자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해외 방문을 하거나 이럴 때 그 외교적 결례와 의전적 결례를 많이 만들어서 그 구설수에 오르고 국가적으로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 장을 올려드렸는데, 그 권력자 현직 대통령에 앞서서 대통령의 부인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손을 흔들어요. 그럼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거거든요. 대통령보다 먼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실질적인 권력자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의 그 행동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똑같은 행동을 지금 이설주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무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상황은 북한이라는 국가적인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상황에서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김정은이가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김정은의 모습은 현재까지 한 4번 정도 확인이 됩니다. 2015년에 그 원산 구두공장에 갔을 때 이제 손목에 붕대를 바른 게 있고요. 2019년 6월 시진핑이 방북을 했을 때 이제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고, 2011년 1월달 당대회 때는 이제 손가락에 피멍이 들어 있었고요. 2011년 7월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강습회 당시는 뒤통수에 이제 반창고를 붙이고 있어서 외신들이 주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아프든 말든 저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국가의 최고 권력자의 건강 상태는 국가적 기밀입니다. 그건 서방세계고 공산권이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관영 매체가 김정은의 이런 사진을 보도를 한다는 얘기는 김정은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음에 현 정권과 국내 언론 매체, 그 다음에 관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말하는 북한의 김정은과 북한의 권력 체계가 사실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반증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릴 때 영상은 조금 길어서 제가 이제 화면보다 먼저 나가겠습니다. 선전선동 기록 영화인 위대한 승리 2021이라는 1시간 45분짜리 영상물인데요. 완전히 선전선동물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2021년 이 내용을 1년 동안 있었던 북한의 내용을 이 영상으로 축약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이 선전물이 2021년도에 북한의 식량 위기가 발생했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건데요. 두 번째는 김정은이가 백마를 타고 나오는 장면이 영상의 맨 나중에 나옵니다. 그것의 의미는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외에 대부분의 내용은 정치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적으로는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을 해드린 신형자주포 M2018 이외에는 이미 국내 뉴스에 다 보도가 된 내용들입니다. 이제 백마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제 김정은하고 조용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여자 이설주, 현송월, 김여정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북한은 정치적으로 어떤 중요한 사항을 앞두고 있을 때에 종종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정은이가 백두산을 찾아가는 것을 이제 아실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2022년 2월이나 3월 사이에 모종의 정치적인 어떠한 행동을 선택을 할 것을 시사를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 1월 19일 날 노동당 정치국 8기 6차 회의에서 그동안에 유예를 했던 미사일 발사를 다시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시사한 점이 있었고요. 2021년 1월 달에 있었던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공업의 어떤 과제 12개를 그 중에
실시하지 않았던, 공개하지 않았던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비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긴 얘기지만 그 12개의 북한의 그 국방 과제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핵 관련 기술을 더욱 고도화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핵무기를 소형 경량화를 해서 전술 무기화를 한 후에 전술 핵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생산하고 있는 초대형 핵탄두를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겠다. 네 번째, 사거리 15,000km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 소멸시키기 위한 명중률을 제고를 하겠다. 다섯 번째,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개발하겠다. 여섯 번째, 수중 및 지상 고체 발동기, 즉 엔진이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일곱 번째, 핵 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를 보유하겠다. 여덟 번째, 군사 정찰 위성을 운영하겠다. 아홉 번째, 500km 전방 중심까지 정찰할 수 있는 무인 정찰기를 비롯한 정찰 수단을 개발하겠다. 열 번째, 인민군대를 재래식 구조에서 첨단화, 정예화된 군대로 발전시키겠다. 11번째, 무장 장비를 지능화하고 정밀화하고 무인화하고 고정능화하고 경량화를 실현하겠다. 12번째, 전 인민이 항전을 하는 준비를 완성하겠다 하고 과업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 12개 중에 2021년에서 22년 1월 현재까지 총 4개가 일단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개발하겠다. 이거 이제 발사를 했죠, 2번. 그다음에 수중 및 지상 고체 발동기 대륙간 탄도 로켓 미사일 사업을 하겠다. 이것도 했죠. KN-23 수중 발사형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민군대를 첨단화하겠다. 이거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M2018 그 자주포하고 M2020 전차 및 그동안의 열병식에서 공개되었던 북한군의 개인 전투 장비들을 보면 어느 정도 실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전 인민 항전 준비를 완성하겠다. 이거는 작년에 그 노동저규대 그 열병식이 있었죠. 그거와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12개 중에 4개를 이미 이제 공개를 하고 실행을 했었고요. 이제 남아있는 것이, 전술 핵, 그 다음에 장거리 탄도미사일, 핵잠수함과 그 SLBM, 그 다음에 정찰위성 발사, 그 다음에 정찰 및 공격형 무인기 공개, 이 정도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중에 정찰 및 공격형 무인기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미국이 설정을 해놓은 레드라인을 넘어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각오를 한다면 전술핵, 장거리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SLBM, 정찰위성 발사 중에 하나를 실행을 하겠죠. 그것이 아니라면 소프트하게 정찰 및 공격형 신형 무인기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지금 1일날 이 관련 영상들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2월 중순부터 3월 말 정도까지 약 한 50여일 동안이 한반도의 안보 정세가 그 변곡이 되는 그 변곡점이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김정은의 어떤 결정은 아닐 거고요. 북한 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또는 그 군사위원회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